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 1호 법회에서 있었던 보험 계약,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느냐, 비과세 혜택이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호 법회라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8시 30분까지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보험 영업을 법인 영업 쪽을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세무사 분들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요. 일종의 이제 세미나 겸 그리고 이제 공부를 같이 이렇게 일요일 오전 7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안 빠지고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있으니까 또 참여하시고 싶으신 우리 법인 영업자분들은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다. 그래서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굳이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신보험,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금보험이라든지 네, 저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들을 딱히 구분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않으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받는 보험금에서 이제 납입 보험료를 빼면 그만큼 이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냐, 비과세를 하냐, 요 문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령에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저축성 보험의 범위를 굳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금보험과 그다음에 종신보험 혹은 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받는 보험금 마이너스 우리가 납입한 납입보험료가 차익이 생기면 다 요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은 법인이 계약자인 경우에는 순자산 증가설이나 포괄주의, 그러니까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는 우리 이제 열거주의라 그래서 개인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산이 늘어나면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인이 계약자가 아닌 누가 계약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개인이 계약자인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1991년도 이후에는 뭐 3년 이상만 유지하면은 이제 비과세 혜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이제 10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4년 이후에 이후 계약에 대해서 이제 10년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과세를 원칙으로 했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017년 기준으로 바뀐 기준에 따라서 년 이후 그래서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5월이 아니라 엔드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연금보험도 해당이 되고 최근에 단기납 종신이 상당히 그 환급률이 높지 않습니까? 뭐 7년 납, 5년 납하고 거치하면 뭐 원금 이상 이제 100% 이상 올라오는데 그랬을 때도 거치라는 기간 포함해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법령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납입기간 5년 이상, 10년 유지,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무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50만 원 이하 그리고 개인의 보험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개인당 1억 원 이하로만 이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게 2017년 4월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2억 원 한도였고요.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에 대해서는 2억 원 한도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150만 원, 그리고 이제 총액으로 이제 1억 원 한도로 이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이제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받는 보험금일 경우, 사망보험일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명의 변경의 경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 증가로 인해서 법인세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 계약자로 했다가 개인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인 보험계약을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10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된 시점부터 계약 기간을 기산하여 10년 이상 비과세를 판단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 하면 요것도 연금을 전환하는 시점부터 이제 10년 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계약으로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실어놨습니다. 자,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자,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자,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경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되겠죠. 계약자 변경. 그죠? 명의 변경의 경우 일단은 10년 지나면 비과세는 알겠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소득세에는 어떤 소득세냐? 퇴직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포인트로 하나 더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신보험 마찬가지로 자,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이제 계약자 및 수입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또 퇴직소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인 정기보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막 하랑새, 그냥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제 단기납 종신, 그 다음에 또, 저축성보험, 그 다음에 또, 변액연금, 뭐 이런 것들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한테도 필요하고, 이제 미래에 있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한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좋지만 짧은 기간 해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미래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한 어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